작년 연말부터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CES 2023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삼성과 LG, SK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또 벤처기업들까지 새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나섰는데요. 어떤 회사들이 나서고 있는지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여기서 LG 디스플레이는 신기술인 메타 테크놀로지로 화면 밝기와 시야각을 향상시킨 3세대 OLED TV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메타 테크놀로지 기술은 초미세 렌즈와 휘도 강화 알고리즘을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OLED 휘도는 물론 시야각의 한계도 뛰어넘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다채로운 빛과 색을 표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새해 들어서 닷새째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 확대하면서 2.3% 오르고 있습니다. 식음료와 유통, 건설 등 전통적인 사업을 주로 영위했던 롯데그룹이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CES에서 롯데정보통신은 자회사 칼리버스와 함께 만든 여의도 크기의 초현실 메타버스, 롯데 메타버스를 공개했는데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등을 사실적인 비주얼과 독창적인 인터랙티브 기술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초실감형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는 메타버스와 연동하는 NFT 시리즈를 론칭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기업의 체질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연이틀 쉬어갔지만 오늘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U+가 CES에서 양자 내석 암호를 적용한 커넥티드카 보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활용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카드나 휴대전화 없이도 차량 내부에서 생체 인증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카페이도 시연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및 IoT 기업을 커넥티드카 보안 시장에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LG U+ 4거래일째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대 견조한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ES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CES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했고요. 이전부터 이 관련된 수혜주를 찾기로 증권사들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번 CES 2023 여러 가지 화두가 있었는데요. 키움증권과 KB증권, 메리츠증권은 수혜주로 LG 이노텍을 꼽았고요. 키움증권과 KB증권,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로보티즈 여러 가지 수혜주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웹3와 메타버스에 집중을 또 했고요. 수혜주로는 나무가와 뉴플렉스, APS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관련된 수혜주의 찾기는 사실 개막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화두가 있어요. 지금 뭐 XR이라든지 메타버스, 스마트 가전, 미래차, 뭐 전기차, 친환경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빅 이벤트가 끝나고 시장에서 상승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인가? 그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왜냐면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조금 많이 움직였다가 이벤트가 딱 일어나고 나면 급격하게 식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많았어요. 네. 모빌리티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 모빌리티 크게 보면 항상 전시할 때마다 주요 키워드를 정하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이번에 모빌리티,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웹 3.0, 메타버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가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뭘까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소니일 것 같아요. 네, 소니에서 사실은 소니, 네. 네, XR 기기를 사실은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 시작해서 사실은 XR 기기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애플도 예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조금 하반기까지도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은 메타버스에서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의 이 현실 자체를 조금
증강을 할 거나 뭐 구현을 하려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XR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XR 헤드셋 하면 사실은 뭐 만드는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항상 얘기 나왔었죠. 구글도 뭐 메타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만 사실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좀 빨리 꺾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반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혜 업종이 기존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찾아보자면 컨텐츠 게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쪽으로 사실은 조금 넘어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결론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거에서 이제 만들어서 팔 거야. 니네 써라는 개념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에 관련된 사실은 이 메타버스 생태계 하는데 XR 기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 서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대용량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제가 잠깐 삼성전자의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CES를 하는 것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램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3D 센싱 모듈 그다음에 이제 OLED나 마이크로 LED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이 뭐 삼성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바닥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신호만 준다라고 하면 조금 하반기까지도 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뭐 XR, 모빌리티 외 여러 가지 키워드가 지금 있습니다. CES에. 근데 이 모든 키워드를 실현을 하려면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기술주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메타버스는 필연적인 미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이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뭐 메타버스, NFT, N자만 붙으면 급등세가 나오고 뭐 급행 열차를 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제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작년 초부터 상당히 좀 강했던 모습.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더 이상 이제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시세를 좀 대부분 반납한 부분. 결국 이제 테마로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실적과 관련된 좀 알맹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제가 볼 때 옥석거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에 좀 더 집중하는 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매출을 찍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현재 상황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있고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지금 제가 볼 때 종목이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모든 기업들에서 지금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성으로 가는 방향에서 메타버스는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느냐, 뭐 게임과 연결을 하느냐, 메타버스 본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AI 쪽으로 보니까 좀 사실은 좀 여러 분야로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올해 봤을 때는 좀 이런 섹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고점 대비 뭐 70에서 80%까지 눌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만큼 업사이드가 있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 중에서도 섹터 중에서도 좀 봐야 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CES가 키워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CES와 관련해서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업종을 그래도 가장 큰 수혜주로 보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XR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XR도 저는 분명히 수혜를 좀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모빌리티도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내연기관차,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이제 전기차 이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통칭이 모빌리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뭐 좀 넓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UAM이라든지 뭐 이제 또 플러스 되면 이제 로봇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최근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퀄컴 관련돼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자율주행도 그 뒤쪽에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좀 주제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현대가 뭐 이제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술이 앞서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의 어떤 시세 그 이제 플러스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좀 하나의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XR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도 한번 같이 챙겨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XR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도 봐야 된다.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원래 시작에서 관심을 받던 업종들이 관심을 받던 키워드가 CS 키워드로 그대로 좀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할 걸 그랬네요. 모빌리티 하려 그랬는데. 모빌리티 똑같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네.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에서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또 다른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농기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 농슬라라고 하는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 존 디어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 존 메이 회장이 연사로 해서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승용차나 상용차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고 5G, 6G에 대한 기술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실생활에서 자율주행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농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사고 위험이 덜하니까. 맞습니다. 네. 사고 위험도 덜하고 말 그대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광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쪽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먼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ES 끝나고 나서 농기계 관련 주들이 그래도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씩 이제 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살짝 눌릴 때마다 조금 유심히 보셨다가 조금씩 담아두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게 존디어 하는 거 대동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초점을 두 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도와주시면서 농슬라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하면 또 대동과 TIOM이죠. 이 두 기업에 대한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ES와 관련해서 두 분의 종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LG이노텍이었습니다. LG이노텍은 앞서 증권사 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증권사가 CES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CES에서 LG이노텍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전장 부품 쪽이 사실은 좀 괜찮거든요. 최근에 또 MLCC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장 쪽은 꾸준하게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도 전장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LG이노텍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다스용 카메라 모듈이래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외부 카메라 모듈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실내용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 모듈, 그다음에 뭐 센서 퓨전 솔루션, 라이다 솔루션 그러니까 카메라, 네. 센서, 라이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모빌리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차량 안에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5G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LG이노텍이 또 5G 와이파이 콤보 모듈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네요. 굉장히 많이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LG이노텍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실적 자체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찌됐건 뭐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좋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이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되고 뭐 새로운 것들이 조금 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이 됐을 때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은 사실은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애플 향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에 조금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사실은 코로나 여러 가지 뭐 제한 통제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가동률이 너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내년 이제 올해 상반기 되고 넘어가다 보면 이쪽에서도 회복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전장, 모빌리티 이쪽이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본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CES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팀장님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죠. CES와 관련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CES에서 XR 기기가 대거 공개가 되고 XR 시장이 올해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애플 XR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잖아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거의 이제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CES 2023과 관련된 분명히 좀 모멘텀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XR 기기가 이제 올 하반기 정도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연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의 X향 신규 검사 장비 납품 예정으로서 분명히 좀 XR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모멘텀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CES 2023에서 XR 기기가 대거 지금 출시됐고 그다음에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XR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 분명히 좋은 한 해를 맞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실적 시즌 개막되다 보니까 실적 관련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4분기 연결 기준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 한 76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4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담보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올해 또 CES 2023을 통해서 XR 관련된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좀 측면. 여기다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손색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XR 시장이 본격화되면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